터미널 근처에서 2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며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62세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번듯하게 자라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꾸린 제 아들이었죠. 며느리가 친정이 미국에 있는 부유한 사업가 집안이라며 콧대를 높일 때도 그저 우리 기이한 손주에게 최고급 프리미엄 육아만 해주고 싶다는 그 말에 속아 매달 수백만 원씩 군말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평생 뚝배기를 나르며 번 돈이 온전히 우리 손주 입으로 몸으로 가는 줄만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터미널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제 지갑이 돌아오던 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갑에서 3,000원을 뺐었다며 눈물로 비는 70대 할머니를 따라갔다가 그 댁문을 여는 순간 마주한 끔찍한 진실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백반집은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뒷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다 보니 기사님들이나 터미널을 오가는 상인분들이 단골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는 전쟁통이 따로 없죠. 지갑을 잃어버렸던 그날도 폭풍 같은 점심 장사를 치르느라 혼을 쏙 뺐습니다. 오후 3시 겨우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서야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펼 수 있었죠. 하필 식당 화장실 변기가 막혀 수리기사님을 부른 탓에 저는 화장실이 급해 터미널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로 쟁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급한 볼일을 마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때까지만 해도 제 정신은 온통 저녁 장사 준비에 가 있었습니다. 손을 툭툭 털고 식당으로 돌아와 냉장고에서 식자재를 꺼내려 무심코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묵직해야 할 오른쪽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머, 내 지갑. 주방 이모, 나 지갑 안 챙겨 나갔어? 그제야 터미널 화장실 세면대 위에 낡은 가죽 지갑을 올려두고 그냥 뒤돌아 나온 것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하며 장부 영수증부터 단골들 명함, 그리고 현금을 수시로 쑤셔넣고 다니던 제 분신 같은 지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에는 그날 오전 장사로 받은 현금 몇십만 원과 제 신분증, 은행 보안 카드까지 몽땅 들어있었죠. 저는 헐레벌떡 터미널로 뛰어가 화장실을 뒤집어 엎듯 찾았습니다. 세면대 위는 물론이고 쓰레기통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도 여쭤보고 터미널 분실물 센터까지 가봤지만 헛수고였죠. 누가 현금만 쏙 빼가고 빈 지갑은 어디다 버렸나 보네. 이놈의 정신머리를 어쩌면 좋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칠칠치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며 은행에 전화해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속쓰린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며 지갑 잃은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한 닷새쯤 지났을까요? 평일 오후라 점심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모님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뜨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유리문이 조심스럽게 스르륵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손님, 저희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식사가 안 되는데요. 5시부터 저녁 장사합니다. 제가 숟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문가에는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엉거주춤 서 계셨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얇은 점퍼는 군데군데 해져서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칼은 하얗게 새어 푸석푸석했죠. 무엇보다 제 눈을 끈 건 그분의 발이었습니다. 낡은 삼선 슬리퍼 밖으로 삐져나온 맨발 뒤꿈치가 쩍쩍 갈라진 채 흙먼지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때가 탄 헝겊 가방을 양손으로 꽉 쥔 채 불안한 눈빛으로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계셨죠. 누가 봐도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의 행색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아니면 찬밥이라도 좀 드릴까요?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주춤주춤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섰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며칠 전에 터미널 화장실에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셨수? 할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헝겊 가방 안에서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제가 잃어버렸던 그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내 지갑 맞는데 어르신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덥석 지갑을 받아들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식당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린 할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가 기겁을 하며 할머니의 어깨를 잡아 끌었지만 바싹 마른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소.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주시오.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오. 경찰이라니요. 지갑을 찾아주셔서 고마운데 다짜고짜 경찰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찰이라니요. 어르신, 지갑 찾아주셔서 고마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지갑에서 돈을 조금 뺐수다. 훔칠 생각은 아니었고 진짜 급해서 그랬소. 할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여만 원을 다 쓰셨다는 뜻인가 싶었죠. 솔직히 돈이 안 아깝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잃어버렸던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를 찾은 것만으로도 어디냐며 마음을 다스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돈이라 생각했어요. 일단 일어나서 앉으세요. 제가 억지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빈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지고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더니 점퍼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한 장과 고무줄로 묶인 지폐뭉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을 다 쓰신 게 아니었나 싶어 제가 갸우뚱하며 영수증을 펼쳐보았습니다. 땡땡마트, 기저귀 한 팩, 발진용 3,000원. 어르신, 이게 뭐예요? 현금은 거의 다 그대로 있는데요. 내가 터미널 주변에서 파지를 줍고 다니는데 며칠 전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지갑이 있길래 주인 찾아주려고 열어봤다가 그만. 갓난쟁이 우리 손주가 엉덩이에 땀띠랑 발진이 심하게 나서 진물이 나는데 당장 기저귀 살 돈이 똑 떨어져서 딱 3,000원만 뺐수다. 며칠 동안 폐지 더 모아서 3,000원 맞아 채워놓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영 돈이 안 모여서 정말 미안하오. 내가 몹쓸 짓을 했어. 할머니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다시 엉엉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는 영수증에 찍힌 3,000원이라는 숫자와 할머니의 훅투성이 맨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작 3,000원이 없어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대고 이렇게 죄인처럼 벌벌 떠는 노인이 있다니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먹먹해져 왔습니다. 저도 평생 홀로 아들 녀석 하나 건사해보겠다고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돈 10,000원이 아쉬워 아플 때 약 한 번 제때 사 먹지 못했던 팍팍한 시절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죠. 게다가 손주라니요. 저도 얼마 전 귀한 친손주를 본 할머니 아닙니까?
며느리가 갓 태어난 애한테는 제일 좋은 것만 입히고 먹여야 한다며 매달 100만 원짜리 유기농 분유에 프리미엄 기저귀 영수증을 보내올 때마다 기꺼이 돈을 붙여주면서 느꼈던 그 애틋한 마음. 눈앞에 이 초라한 어르신도 자기 핏줄, 자기 손주 귀한 줄은 매한가지였을 텐데 3,000원짜리 싸구려 기저귀 하나 사줄 돈이 없어 남의 지갑을 열었을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었습니다. 어르신 그만 우세요. 괜찮습니다. 고작 3,000원 가지고 경찰에 왜 갑니까? 그 기저귀 잘 사셨어요. 지갑 찾아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드리며 달래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애기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어르신이 그 연세에 갓난애를 혼자 보세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식당 바닥을 응시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애미는 타지에 돈 벌러 갔고 애비는 몰러 연락 끊긴 지 오래요. 그냥 늙은 나 혼자 핏덩이 안고 사는 거요. 더 묻기엔 남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쓰여 이대로 할머니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죠. 당장 3,000원이 없어 폐지를 줍는 분이 갓난애 먹일 분유인들 제대로 있겠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 테니까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갑에서 5만원짜리 2장을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놓고 밖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근처 마트로 달려가 제일 비싸고 좋은 분유 한 통과 도톰한 아기용 물티슈 그리고 아기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쌀과자들을 정신없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돌아와서 묵직해진 큰 비닐봉지를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죠. 사장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훔친 돈도 못 갚았는데 무슨 염치로 이걸 받아. 이거 애기 분유랑 간식이에요. 기저귀 3,000원어치 빚지신 거 이거로 다 갚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갓난에 굶기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먹이세요. 할머니는 봉지를 품에 안고 식당 문을 나서며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짐도 무거워 보이는데 저 불편한 다리로 어디까지 가시려나 싶었죠. 이모, 나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저녁 장사 밥 좀 새로 안 쳐줘요. 저는 주방 이모에게 소리친 뒤 앞치마를 대충 벗어던지고 식당 밖으로 뛰어나가 할머니 뒤를 쫓아갔습니다. 어르신, 짐 무거운데 제가 댁까지 좀 들어다 드릴게요. 저 보세요. 아이고 괜찮은데 너무 누추한 데 살아서 부끄러워 그래.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기어코 묵직한 비닐봉지를 빼앗아 들고 할머니의 굽은 등을 따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터미널 뒤편, 재개발이 멈춰 폐허처럼 변해버린 비탈진 골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한참이나 올라가자 길은 점점 좁아졌고 한낮인데도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퀴퀴하고 습한 기운이 확 풍겨왔습니다. 애 부모는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핏덩이를 이런 열악한 곳에 늙은 노인네랑 방치해둔담. 제가 속으로 쯔쯔 혀를 차며 다다른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붉은 벽돌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파른 계단을 반쯤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 철문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집골이 말이 아니라서 차마 들어오시란 말도 못하겠네. 할머니가 녹슨 자물쇠를 따고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큼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방 안에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애기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게요. 저는 무거운 봉지를 방 안쪽에 내려놓아 드릴 요량으로 열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좁고 캄캄한 반지하 단칸방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막힌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한낮인데도 반지하 특유의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시큼한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죠. 방 안은 전등을 켜지 않아 어둑어둑했습니다. 벽지는 습기를 먹어 곳곳이 누렇게 들떠 있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져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추해서 어째 들어오시란 말도 못하겠네. 짐은 그냥 그 문간에 내려놓고 가셔도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한 듯 허리를 굽실거리며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비닐봉지를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비좁은 싱크대 옆이었습니다. 아유 뭘요, 애기 분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타서 먹이세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막 뒤돌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방 안쪽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작은 뒤척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얇고 빛바랜 꽃무늬 잎을 위해서 조그만 핏덩이 하나가 칭얼거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깼어? 할미가 분유 맛있는 거 얻어왔어. 엉덩이 아파서 깼지 내 새끼. 저는 문간에 선 채로 무심코 그 갓난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벌겋게 짓무른 아기의 연약한 피부가 눈에 들어와 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따가울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아기 엉덩이가 너무 심하게 헐었네요. 연고라도 좀 듬뿍 발라주. 말을 건네며 무릎을 굽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저는 그 순간 혀가 굳어버린 듯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었지만 칭얼거리는 눈을 뜬 아기의 이목구비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짙은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 오똑하게 솟은 콧날, 그리고 왼쪽 귀볼 아래에 찍힌 아주 작은 점까지. 제 아들이 100일 무렵 찍었던 사진 속 얼굴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갓난애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잖아. 내가 요즘 우리 손주를 못 봐서 헛것이 보이나 보네. 애써 고개를 내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칭얼거리던 아기가 발버둥을 치며 작은 발을 허공으로 뻗어 올렸습니다. 아기의 발에는 샛노란 색상의 털양말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데 마치 목구멍에 굵은 모래를 들이부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분명했습니다. 그 노란 털양말, 발목 부분에 초록색 실로 삐뚤빼뚤하게 수놓아진 영어 이니셜 YW. 우리 손주 연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동대문 시장에서 제일 부드러운 유기농 털실을 끊어다가 식당 문 닫고 밤마다 돋보기를 끼고 한 땀 한 땀 떴던 바로 그 양말이었습니다. 알파벳 W를 수놓다가 바늘이 미끄러져 오른쪽 끝이 살짝 길게 빠져버린 그 실수 흔적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저건 내가 직접 수놓은 내 손주 털양말이잖아. 설마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연우일 리가 있나. 제 시선이 털양말에서 멈춰 덜덜 떨리고 있을 때 할머니가 아기를 달래며 방바닥에 엎어져 있던 작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액자 유리에 묻은 먼지를 소매 끝으로 쓱쓱 닦아내더니 작은 교자상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으셨죠.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 액자 속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고운 모습의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하나가 할머니의 팔짱을 꼭 낀 채 다정하게 V자를 그리고 있었죠. 여고생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친정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아버지가 큰 골프장 사업을 하신다며 늘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우아하게 웃던 그 며느리의 어린 시절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지은이 지 새끼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꼬. 할미가 얼른 분유 타줄게. 할머니가 액자를 향해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며 울렸습니다. 지은이, 제 며느리 이름이 맞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발버둥 쳤지만 눈앞에 놓인 명백한 증거들은 제 목을 조여오듯 진실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리미엄 베이비시터 구하려면 월 400만 원은 줘야 해요. 우리 연우 남들한테 뒤처지게 키울 순 없잖아요. 불과 며칠 전 며느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제게 돈을 요구하던 전화 속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강남 최고급 산후조리원 비용 1,500만 원, 유기농 이유식 식자재비 월 100만 원, 프리미엄 시터 월급 400만 원.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제가 며느리 통장으로 싸준 돈만 벌써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최고급 시터의 품에 있어야 할 내 손주가 왜 이 곰팡내 나는 빈민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3,000원짜리 기저귀도 못 차고 발진으로 짓물러 울고 있단 말입니까? 저기 사장님, 어디 안 좋으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멱살을 쥐고 흔들며 당신 딸이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꽉 담은 입술 새로 피맛이 맴돌 때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난동을 피운다면 독사 같은 며느리가 눈치를 채고 내 귀한 손주를 데리고 꽁꽁 숨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해준 서울의 그 번듯한 아파트도 어떻게 빼돌릴지 알 수 없었죠. 확실한 물증을 잡고 놈들의 목줄을 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제가 먼저 패를 보여선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속이 좀 꼬이네요. 식당에 불을 올려놓고 나온 것 같아서 급히 가봐야겠어요. 애기 밥 잘 먹이세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신용을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듯 가파른 계단을 뛰어 올라와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친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SNS 채널에 들어가는 손가락이 제멋대로 허공을 헛디뎠습니다. 방금 전 1시간 전에 올라온 며느리의 새로운 게시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최고급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 세트를 시켜놓고 테이블 위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달린 해시태그와 글귀가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육아 퇴근, 우리 왕자님은 프리미엄 시터 이모님과 낮잠 중, 달콤한 휴식 시간, 하트, 샵 강남맘, 샵 호캉스, 샵 시어머니 찬스 감사해요. 강남맘, 프리미엄 시터, 시어머니 찬스. 화면 속 화려한 디저트 트레이를 노려보던 제 눈에서 귀엽고 도끼 어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뜨거운 불 앞에서 화상 입어가며 번 돈으로 저 여자는 가짜 상류층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엄마는 죽은 사람 취급하며 이 습기찬 반지하에 숨겨두고 자기 아이의 양육비조차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방치한 채 제 돈을 모조리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극악무도한 이중성이 뼈저리게 실감났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괘씸한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당장 묻고 싶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 아들은 과연 이 기막힌 사기극을 알고 있었을까?
가게로 돌아온 저는 어떻게 저녁 장사를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뚝배기를 나르고 손님상에 찌개를 내려놓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과 제 손주가 신고 있던 노란 털양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셔터를 내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퇴근했지? 가게 문 닫았으니까 잠깐 들러라. 할 말이 있다. 아, 엄마, 나 오늘 피곤한데 내일 가면 안 돼? 지훈이도 혼자 애 보느라 예민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해. 애 보느라 예민하다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5분이면 된다. 당장 와. 30분 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치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차키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무슨 일인데 오밤중에 사람을 불러? 나 빨리 가야 돼. 저는 아들 맞은편에 조용히 마주 앉아 가만히 녀석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평생 밥냄새 맡아가며 대학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내 아들. 과연 이 녀석은 자기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 상우야, 우리 연우, 그 강남에서 오셨다는 시터 이모님이 잘 봐주시고 있지? 제가 툭 던진 질문에 아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뭐 엄청 잘 봐주시지. 돈값을 하더라고. 그래? 다행이네. 참, 미국에 계신 사돈 어른들은 잘 지내시고 연우 태어났을 때도 바쁘셔서 못 오셨잖아. 사돈 댁에서 보내주셨다는 그 유기농 옷들 참 곱더라.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녀석은 제 시선을 피하더니 괜히 마른 기침을 하며 목덜미를 긁적였습니다. 미국이 원래 좀 바쁘잖아. 장인어른 골프장 사업이 요즘 시즌이라 정신 없으시대. 엄마 근데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 아들의 당황하는 눈빛, 더듬거리는 말투, 턱끝까지 차오른 식은땀. 20년 넘게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 제 눈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아들은 적어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친정엄마를 빈민가 반지하에 숨겨두고 강남시터 운운하며 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손주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내일 오후에 내가 가게 비우고 반찬 좀 해갈 테니까 집에서 보자. 제가 일부러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안 돼. 절대 오지 마. 지훈이 요즘 산후우울증 와서 사람 만나는 거 극도로 꺼린단 말이야. 시터 이모님도 외부인 오는 거 싫어하시고 엄마가 오면 애만 더 깨. 그냥 계좌로 용돈이나 좀 보내줘. 지은이 마사지라도 좀 끊어주게. 자기 자식이 곰팡이 핀 방바닥에서 짓무른 엉덩이로 울고 있는데 아내 마사지 값을 핑계로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내려 하는 아들 녀석. 목구멍까지 쌍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허벅지 아래로 숨기며 애써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예민할 때지.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라. 안도한 표정으로 헐레벌떡 차키를 집어들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 비겁한 방관자 역시 며느리와 똑같은 공범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사 준비를 막 끝냈을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사랑하는 며느리 지은이라는 글자를 보며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어머님, 우리 연우 엄마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코맹맹이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아유, 말도 마세요. 어제도 연우가 밤새 칭얼거려서 저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래도 우리 프리미엄 시터 이모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겨우 눈 좀 붙였어요. 참,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본론이 시작된 겁니다. 이모님이 워낙 연우를 잘 봐주셔서요. 이번 달에 보너스를 한 50만 원 더 챙겨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상우 씨 월급으론 솔직히 빠듯해서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 우리 귀한 손주 위해서 챙겨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꾸며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필요한 돈은 다 보내주마. 그깟 50만 원이 대수니 당장 붙여주마. 대신 다음 달 우리 연우 100일 잔치는 네 친구들 다 불러서 제일 좋은 데서 하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어머 진짜요 어머님? 사실 제 친구들이 다 좀 사는 집 애들이라 동네 식당 같은 데서 하긴 좀 부끄러워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강남 S호텔 연회장 잡아도 되죠? 식대가 인당 20만 원은 하던데. 그럼 내 귀한 첫손주 100일인데 제일 비싸고 화려하게 해야지. 호텔 계약금이랑 너 입을 예쁜 원피스 값까지 넉넉하게 500만 원 보내주마. 당장 예약부터 해라. 깍 어머님 최고. 제가 이래서 어머님 존경한다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며느리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동안 며느리에게 보냈던 산후조리원비, 시터 월급, 기저귀값 명목의 출산 전후 송금 내역과 아들 부부에게 생활비와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보냈던 오래된 내역까지 모조리 인쇄해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 내외에게 사준 30평대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며느리가 썼던 차용증, 아파트 명의를 아들 단독으로 하는 대신 며느리가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빌려간 돈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운로드 받은 며느리의 SNS 채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터 보너스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낸 바로 2시간 뒤 며느리의 계정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유명한 편집숍 거울 앞에서 새로 산 50만 원짜리 수제 구두를 신고 한껏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연우 낳고 고생한 나를 위한 작은 선물. 남편 카드는 잠시 쉬게 두고 오늘은 시어머니 찬스, 하트, 샵 쇼핑 테라피, 샵 강남맘의 하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기농 이유식 식자재비로 매달 100만 원을 보낸 날에는 어김없이 청담동 오마카세나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와인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매달 400만 원씩 시터 월급으로 보낸 날에는 친정어머니가 사주셨다는 거짓말과 함께 새 명품 가방 언박싱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사진과 날짜 그리고 송금 내역이 일치하는 것을 하나하나 캡처하여 컬러 프린터로 선명하게 뽑아냈습니다. 괘씸한 아들놈과 독사 같은 며느리, 이들을 어떻게 쳐내야 내 손주와 저 불쌍한 안사돈을 구할 수 있을지 제 머릿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 되자마자 저는 시장에 들러 최고급 한우 치맛살과 싱싱한 전복 그리고 제일 비싼 기저귀 3팩과 유기농 분유를 양손 가득 사들고 다시 터미널 D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슈? 어르신, 저 터미널 백반집 사장이에요. 문 좀 열어보세요. 철문이 열리고 저를 확인한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여긴 또 어쩐 일이슈? 어제 분유도 너무 고마운데. 저는 넉살 좋게 웃으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유, 식당 장사하다 보면 반찬이 남을 때가 많아요. 어르신 혼자 애 보시는데
끼니 챙겨 드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남는 고기 좀 재우고 전복죽 좀 써왔어요. 상할까봐 얼른 가져왔죠. 할머니는 제가 꺼내놓는 반찬통과 기저귀 더미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이 비싼 걸 내가 무슨 염치로 자꾸 받아. 애미가 돈 붙여준다고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돼서. 됐어요. 그런 소리 마시고 얼른 애기 기저귀부터 갈아줘요. 엉덩이 발찌는 이 기저귀가 최고라니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방바닥에 누워있는 손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보다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또 붉어지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안아들고 새 기저귀를 채워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연우야, 할미가 금방 데리러 올게. 아주 며칠만 여기서 기다려. 저 나쁜 것들 싹 다 끊어내고 우리 연우 제일 깨끗하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갈게. 할머니는 제가 능숙하게 아기를 안고 어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장님은 어찌 이리 마음이 고우슈? 우리 지은이도 사장님 반만 닮았으면 좋았을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며느리의 이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아기의 등만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가방 안에 챙겨둔 증거 서류들과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일상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지금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든 내 손주,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완벽한 미국 사모님 행세를 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걸 묵인한 비겁한 아들,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날, 가장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주는 것, 내가 직접 한 화려한 무대, 강남 최고급 호텔의 백일잔치. 과연 며느리가 그토록 뽐내고 싶어하던 부자 친구들 앞에서 이 초라하고 냄새나는 70대 노인이 자신의 친정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우리 연우의 백일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식당 문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임시 휴업합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둔 송금 내역서와 며느리의 SNS 캡처본이 가득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터미널 뒤편의 그 습기찬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김없이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가 눈이 퉁퉁 부은 채 문을 여섰습니다. 어르신, 왜 울고 계세요? 우리 애기는요? 아이고 사장님, 아까 아침에 지훈이가 와서 애기를 홀랑 데려가슈. 지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엉덩이 아파서 우는 애한테 그 뻣뻣하고 비싼 옷을 억지로 입혀서 데려갔는데 나는 냄새난다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당장 저랑 같이 가시죠. 우리 연우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할머니의 손을 끌다시피 하여 택시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낡아빠진 점퍼에 흙 묻은 삼선 슬리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옷을 챙겨갈 여유도 없이 며느리가 먼저 눈치채면 또 숨어버릴까봐 서둘러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5성급 S호텔 앞에 택시가 멈춰 섰을 때 할머니는 기가 질린 듯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셨습니다. 사장님, 여긴 텔레비에서나 보던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겨? 당연하죠. 오늘 우리 애기 잔치할 곳입니다. 당당하게 허리 펴고 들어가세요. 저는 덜덜 떠는 어르신의 손을 꽉 쥔 채 서류 봉투를 쥔 다른 손에 힘을 주며 호텔 연회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생화장식이 벽을 타고 수놓아져 있었고 얼음으로 조각한 커다란 백조가 조명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죠. 연회장 안쪽에서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제가 보내준 500만으로 샀을 은빛 실크 드레스를 빼입고 한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우주복을 입힌 연우를 아는 채 하객들 사이를 유유히 누비고 있었습니다. 곁에 선 제 아들놈 역시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입이 귀에 걸려 웃고 있더군요. 테이블마다 며느리가 불렀다는 이른바 부자 친구들이 값비싼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우 100일 잔치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연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국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려고 했는데요. 며느리는 눈웃음을 살살 치며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골프장 사업에 갑자기 VIP 손님들이 몰리는 바람에 아쉽게 못 오셨어요. 대신 연우 유기농 이유식 챙겨 먹이라고 용돈을 엄청 두둑하게 보내주셨답니다. 역시 친정엄마 사랑이 최고죠. 호호호. 친정이 빵빵하니까 육아도 강남 프리미엄으로 하네 하는 부러움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양쪽 문을 쾅 소리가 나게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친정엄마가 오셨는데 왜 문 밖에서 밥도 못 먹고 서 있게 만드니? 제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과한 듯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일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한껏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고무줄 바지에 떼탄 점퍼를 입고 슬리퍼를 직직 끄는 70대 할머니가 제 손에 이끌려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생긋거리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가 덜덜 떨리더니 결국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니 대체 무슨... 며느리는 단상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오며 제 곁에 선 할머니를 보고 짐짓 모른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 다 모인 이 귀한 자리에 저 냄새나는 할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룸서비스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당장 내보내세요. 그 뻔뻔한 연기에 제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그제야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은아, 너 지은이 맞지?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며느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뒤로 펄쩍 물러섰죠. 누구신데 제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보안요원, 여기 보안요원 안 부르고 뭐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굳어버린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 품에 안겨있던 연우를 단숨에 빼앗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연우가 입고 있던 그 비싼 명품 우주복의 단추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육아? 다들 똑똑히 보세요. 1,5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간다며 내 돈 뜯어간 이 여자가 지 핏덩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화려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연우의 벌겋게 짓무른 피부와 헐어버린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싸구려 기저귀조차 제때 갈지 못해 피딱지가 앉은 처참한 모습에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하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미국에 계시다던 네 친정어머니 손주 기저귀 살 돈이 없어 터미널 화장실에서 남의 지갑을 뒤지셨다. 딱 3,000원만 빼쓰고 돌려주겠다며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비시더라. 그런데 넌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 돈으로 산 그 500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 입고 사모님 놀이 하니까 재밌었어? 제 말에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미국이 아니라 빈민가라고?
저 할머니가 친정엄마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뜯어 하객석 VIP 테이블 위로 확 뿌려버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수십 장의 종이들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여기 우리 잘나신 며느리가 강남 최고급 시터 월급 줘야 한다며 내게서 뜯어간 400만 원짜리 송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같은 날 저 여자가 자기 SNS에 올린 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 사진이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기농 이유식값 100만 원 받은 날엔 청담동 오마카세를 먹고 다녔고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간다며 1,500만 원 받아내고선 자기 친정엄마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 삐덩이 내팽개치고 놀러다닌 천하의 뻔뻔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바닥에 떨어진 은행이체 내역과 SNS 캡처본을 주워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며느리의 가면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주저앉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어머님이 저 미워해서 조작하신 거라고요. 그때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던 아들놈이 헐레벌떡 달려와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남의 잔치 다 망치고 난리야?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해. 제발 창피하게 왜 이래? 저는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대로 아들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짜! 살이 부딪히는 매서운 소리에 연회장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고개가 휙 돌아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뺨을 감싸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창피해? 넌 네 자식이 곰팡이 핀 바닥에서 3,000원짜리 기저귀 하나 못 차고 짓물러 울고 있을 때 이 가짜 사모님 옆에서 실실 웃으며 턱시도나 챙겨 입은 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 비겁한 방관자야. 제가 아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이빨을 꽉 깨문 채 일갈했습니다. 네 놈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 다 알아. 어미돈 뜯어내서 호의호식하는 마누라 비위 맞추느라 네 자식 새끼와 장모를 시국창에 처박아둔 놈. 넌 내 아들도 저 아이 애비 될 자격도 없어.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은 하객들이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소름 돋는다. 우리한테 유기농 아니면 안 입힌다더니 자기 친엄마를 저런 꼴로 방치했다고? 아우, 구역질나. 가자. 저런 거짓말쟁이인 줄도 모르고 축의금을 냈네. 며느리는 허둥지둥 친구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지만 사람들은 벌레를 보듯 옷깃을 빼내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 수백만 원짜리 생화장식과 뒹구는 증거 서류들 속에서 며느리는 실크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친정엄마인 할머니는 차마 다가가지도 못한 채 거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죽여 눈물만 훔치고 계셨죠.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분노는 고작 망신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날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 다 똑바로 들어. 제가 바닥에 던진 마지막 서류 한 장은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차용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살라고 사준 집, 네가 인테리어 한다고 빌려간 돈 싹 다 법적으로 회수할 거다. 당장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부터 보낼 테니 네 마음대로 버티면 법정에서 보자. 우리 연우는 아이 보호 절차부터 밟아서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이 사기꾼들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와 아들. 완벽한 복수였지만 제 시선은 그들을 지나쳐 유모차 곁에 선 초라한 70대 안싸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비극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상처를 기워내고 다시 살아가야 할까요? 호텔 연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연우를 되찾은 직후 안 싸돈 어르신은 나 부끄러워 못 가겠다며 기어코 홀로 반지하로 돌아가셨죠. 장사 준비도 미뤄둔 채 제품에서 고온이 자는 연우를 토닥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준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는데 굳게 닫힌 식당 셔터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나 상우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셔터를 반쯤 올리자 어제 그 화려했던 턱시도와 실크드레스 대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아들 부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몰골이었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식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지훈이가 하도 강남 노래를 부르면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나도 모르게 장단 맞춘 거야. 진짜야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아파트 명의 넘어가면 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훌쩍거리던 며느리가 눈을 까디집으며 아들의 어깨를 펑 밀쳤습니다. 야, 네가 언제 말렸어? 내가 어머니 돈으로 외제차 할부금 내자고 했을 때 네가 더 좋아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식당에서 썩어나는 게 돈이니까 적당히 구슬려 보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내 핑계를 대?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네가 친정엄마 그 반지하에 쑤셔 박아놓고 나한테 입 다물라고 협박했잖아. 서로의 밑바닥을 까발리며 악을 쓰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바사삭 부서져 내렸습니다. 평생 밥장사로 키워낸 내 아들이 고작 저런 쓰레기 같은 변명이나 늘어놓는 놈이었다니. 저는 탁자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집어 두 사람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만들 지져라. 듣기 역겨우니까. 제 서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입이 헙 하고 다물어졌습니다. 거기 봉투 열어봐. 니놈들한테 사준 아파트와 네가 인테리어 한다고 내게서 빌려간 5천만 원 차용증 관련해서 변호사가 작성해준 내용 증명과 반환 청구 서류다. 거기에 더해서 네가 내게 프리미엄 시터 비용과 유기농 이유식 미용 명목으로 뜯어간 돈은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할 준비 끝났다.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곧 고소라뇨. 가족끼리 어떻게? 가족? 네가 내 손주와 네 친정어미를 그 곰팡내 나는 곳에 버려뒀을 때부터 넌 가족의 테두리를 스스로 걷어찬 거야. 저는 탁자 위에 올려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혼 합의서와 함께 연우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였습니다. 연우는 이제부터 내가 거둔다. 넌 애미 자격 없으니 이 시간부로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하고 도장 찍어. 싫으면 지금까지 내게서 뜯어간 돈 사기죄로 엮어서 바로 경찰서로 갈 거다.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SNS에 사기꾼으로 뉴스 타며 감방 가는 꼴 한번 볼 테야? 며느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망신을 당한 뒤 친구들에게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끊겨 당장 고소당하면 변호사비 한 푼 될 곳 없다는 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결국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들놈 역시 제가 던진 채무인정서와 재산정리 관련 서류의 도장을 찍고는 아내인 며느리는 챙기지도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허영심과 거짓말로 쌓아올린 그들의 모래성은 그렇게 허무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와 아이 보호 절차부터 시작하기로 한 그 길로 저는 커다란 승합차를 빌려 터미널 뒤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철문을 열자
텅 빈 방 한가운데 낡은 보따리 하나를 부둥켜 안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짐은 왜 다 싸셨고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할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슈? 지훈이가 어제 전화와서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폐악질을 치길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손주 두고 요 근처 노숙자 쉼터로라도 가려던 참이었슈. 그동안 우리 연우 분유라도 챙겨주셔서 참말로 고마웠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왈칵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기 딸이 저지른 죄값을 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한 이 노인이 온몸으로 뒤집어쓰고 쫓겨나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보따리를 확 빼앗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그 성치 않은 다리로. 지은이가 지은 죄지 어르신이 지은 죄입니까?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사장님 피눈물 나게 했으니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어르신은 3,000원 훔쳐서라도 내 손주 엉덩이 안 짓무르게 살려주신 분입니다. 핏줄인 내 아들놈도 자기 자식을 방치했는데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연우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오늘부터 저랑 같이 제 집으로 가십시다. 제가 단호하게 할머니의 손을 꽉 쥐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평생 딸에게 구박받고 숨어 살았던 서름, 남의 지갑에 손을 대며 느꼈던 비참함이 그 울음 속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의 마른 등을 오래도록 쓸어내려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우 까꿍, 할미가 끓인 미역국 냄새가 그렇게 좋아? 어르신 조심해요. 애기 이제 걸음마 떼서 주방 쪽으로 훅훅 들어온다니까요. 오늘도 백반집은 고소한 찌개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식당 한쪽 안전 울타리를 쳐둔 널찍한 평상 위에서는 연우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깨끗하고 고운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70대 안사돈이 앉아 연우의 입에 부드럽게 으깬 두부를 쏙쏙 넣어주며 환하게 웃고 계시죠. 저는 법적으로 돌려받은 일부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게 내부를 싹 수리하고 한쪽에 아예 연우와 안사돈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온돌방을 새로 들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몇 달의 법적 정리 끝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들은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고 며느리는 밀린 카드빚을 갚느라 야간 마트 알바를 한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눈앞에서 햇빛을 받으며 웃고 있는 진짜 내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장님, 이거 멸치 다 다듬었슈. 이따 연우 낮잠 자면 내가 홀서빙 좀 도울 테니까 좀 쉬어유. 아유, 됐어요. 어르신은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냥 연우랑 놀아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다 합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뚝배기에 불을 올립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안사돈이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늙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남의 지갑에서 3,000원을 훔치며 울었던 그 초라한 할머니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곁에는 매일 밤 저와 함께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 많고 따뜻한 언니 같은 가족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돈을 노리고 가짜 삶을 살았던 독사 같은 인연은 끊어냈지만 대신 그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 이만하면 제 인생 후반전
꽤 성공한 것 아닐까요? 우리 연우가 신었던 그 작은 노란 털 양말은 지금도 제 방 머리맡에 가장 소중한 부적처럼 놓여 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오히려 핏줄이 아닌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서 내 손줄을 목숨처럼 안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평생을 바친 가족이 나를 배신해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나무가 다시 햇빛을 받고 살 수 있듯이 저 역시 아프지만 독한 마음을 먹었기에 지금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부당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시거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니어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피땀 어린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짓밟힐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할머니의 공동육아 그리고 우리 귀한 연우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밥상 같은 하루 보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